갓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야, 한참 이렇게 질문하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답변을 했더니. 예, 뭐 이렇게 떠들면서 합시다, 우리 같이. 자, 이제 점검법이에요. 최종 점검법. 지금 도움이 되고 계실까요? 우리 건대에서 오신 분들도 도움이 좀 되고 계실까요? 타대학 분들. 예, 많이 좀 봐주세요. 자, 최종 점검법입니다. 자, 자소서를 다 썼어. 혹시 여기 지금 자소서 쓴 거 있으면 지금 같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 은근 많습니다. 기업 이름은 제대로 썼는가. 이 복붙을 하다 보니까 삼성 쓴 걸 갖다가 LG에다 쓴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합격을 해서 면접까지 갔네. 나 어쩌지? 자소서 대놓고 여기 보니까는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LG전자인데. 멘붕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이름 제대로 썼는지 한 번 더 체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 동기를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직무 역량만 잔뜩 쓰는 경우. 이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A를 물어봤을 때 A를 대답하는지 꼭 보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쓰지 마세요. 인간극장. 여러분들의 우리 자소서와 면접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직무 역량을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조직에 어울리는지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대입과 취업을 비교한 클립이 하나 있는데 취업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이유는 뭐죠? 일 잘하는지 보는 거예요. 일할 사람 뽑는 거죠. 불쌍한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무슨 뭐 막 불쌍한 느낌 주는 그런 인간극장 만들지 마세요. 고생한 얘기, 아버지가 쓰러졌다, 엄마가 아프다, 내가 암을 극복했다. 저는 이런 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픈 얘기는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집안이 뭔가 이렇게 좀 다들 힘들죠. 뭐 여러분들 대학생이시니까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저도 롤러코스터처럼 인생이 얼마나 뭐 저희 가족이라고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걸 굳이 자소서에 밝혀서 뭔가 인간극장 같은 느낌을 줄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네. 그게 물론 이제 태도나 그 직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쓸 수는 있지만 본인이 아픈 건 절대 쓰지 마시고 아팠던 얘기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부모님이 뭐 아프시거나 집안 환경 얘기 있죠. 뭐 아버지가 실패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자소서에서는 안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불쌍한 느낌, 좀 안 된 느낌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놓고 말씀드리면 금융권은 별로 안 좋아요. 예. 금융사고 날까 봐. 솔직히. 그래서 인간극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사회는. 인간극장 쓰지 마세요. 예, 네 번째, 부정적인 워딩이 반복되진 않아. 어떤 친구들 보면 내가 소설처럼 쓰고 싶은 거야. 뭔가 이렇게 수필처럼 기승전결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영화들 보면 막 부정적인 상황이 막 일어나다가 나중에 긍정적으로 상황이 변하는 이런 극적인 요소를 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소서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소서의 첫 시작들이 막 아버지의 실패, 어머님의 뭐 아픔,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아픔, 실패, 이런 워딩들 있죠. 이런 거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예. 보면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자소서는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단어가 먼저 보이거든요. 빈도가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 좋지 않고요. 다섯 번째. 혹시 특정 단어에 과도한 반복이 있지는 않은가? 내용 보지 마시고, 특히나 이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들이 이래요. 소재를 죄다 본인이 외국에서 산 게 너무나 큰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동그라미 쳐보면 한 3, 40개가 나와. 이러면 본인이 안 보여요. 중국이라는 단어에 묻힙니다. 해외 영업에 쓴다. 영업 잘하는 사람이 이제 뽑고 싶은 건데 중국 이런 거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해체해서 특정 단어가 과도한 반복이 있다. 이거 잘못 쓴 겁니다. 여섯 번째, 지원 동기 문항. 제가 지원 동기 쓰는 법 알려드렸는데 이 지원 동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DS를 쓴다. 지원 동기. 그거에서 삼성전자 DS를 뽑아내고 SK 하이닉스를 딱 갖다 넣었어요. 경쟁사를. 그랬더니 말이 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기업 분석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 분석 혹은 기업 분석 혹은 인연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지원 동기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이때 지원 동기에서 회사명을 경쟁사로 바꿔서 한번 읽어봤더니만 말이 너무 잘 된다. 잘못 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6가지 최종 점검법 한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어때요? 지금 혹시 본인의 자소서가 이런 느낌이 든다면
조금 뜯어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갈게요. 자, 그럼 잘 쓴 자소서는 어떤 거냐? 잘 쓴 자소서는 평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5가지를 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한숨에 잘 읽히고 편하게 포인트가 잡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누군지 잘 보이는가. 세 번째, 같이 일하고 싶은가. 네 번째, 일을 되게 잘할 것 같은가. 다섯 번째, 각인효과, 기억에 오래 남는가. 이 5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한순에 잘 읽히고 편하게 포인트가 잡히는 거. 이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가독성과 포인트가 잡혀야지 평가자가 읽는다. 읽히는 자소서가 돼야죠. 아니면 아예 안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쓰자. 그래서 자소서는 쉽게 쓰자. 피해야 될 게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글. 레포트 같은 그런 어떤 분석글 있죠. 막 기업을 분석해놨어.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 직무 분석만 하고 내가 안 보여. 이건 안 돼요. 절대 금물. 그래서 점검하는 법은요. 쉽게 쓴 자소서는 입으로 내서 읽었을 때 잘 읽혀요. 자, 그래서 소리 내서 여러분들 한번 말로 뱉어요. 중얼중얼 하지 말고. 뭐 저는 하면서 이렇게 읽었을 때 입에 탁탁 걸리는 느낌이 없으면 되게 잘 써진 거예요. 자소서가. 그래서 입으로 읽어보시고요. 안 써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이다 생각하고 말로 녹음하세요. 제가 삼성에 지원한 이유는 뭐 이러면서 면접이다 생각하고 한번 말로 뱉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2가식으로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까 예시 들었죠? A를 물어봤을 때 정확히 A 대답하는 건 뭐?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요 2개가 포인트니까 요걸 답해야 된다. 그래서 문항을 동그라미 치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동그라미 치면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다 다 자소설닷컴에서 쓰다 보니까 이게 포인트가 잘 안 잡히는 거야. 자소설닷컴 보면 그냥 이렇게 그 문항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하고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옆에 펼쳐놓고 쓰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리고 단락에 1개의 주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잘 보이는 거. 자기소개서는 본질이 뭡니까? 자기소개예요. 아셨죠? 너무 특히나 지원 동기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회사 성과가 과하게 보이거나 직무 설명이 잔뜩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회사의 연결고리, 나와 직무의 연결고리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쓰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죠. 면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얼라이먼트가 있는 자소서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싹 다 읽고 났을 때 같은 톤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색이 드러나야 돼. 자소서도 면접도 마찬가지. 아,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라고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맨 만들지 마세요. 뭐 완벽한 친구 만들지 마시고 장단점 문항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장점 같은 단점이고 올드 스타일이라고 100번 말했죠 제가. 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만 잘하면은 혹시 같이 일하고 싶을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일만 잘해. 근데 차갑고 재미도 없고 못됐어. 조직에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항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직무핏 80, 조직핏 한 20% 정도. 그래서 요런 거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팀플 이런 거 해보셨죠? 뭐 이공대 친구들도 아마 프로젝트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좋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동아리나 학교에서 좋았던 선후배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자소서를 써보면 아, 같이 일하고 싶다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원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꼭 보여주셔야 돼요. 아까 직무 역량에서도 그 회사의 그 직무를 딱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 보여주라 그랬죠. 이게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에 스타트업도 많이 쓰는데 우리 친구들이 스타트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알고 쓴 건가 그냥 막 쓴 건가 이거 되게 그 꽤 과하게 봐요. 제 아내가 이제 스타트업 인사팀장인데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터넷도 안 찾아보고 온 애들이 있대요. 그럼 바로 아웃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데 도망갈 애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문항.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게 사회 이슈죠. 아마 100% 올해는 올 상반기는 챗 GPT 엄청 쓸 거야.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인님 질문하셨던 거 슈펙스 문항 SK그룹의 SKMS를 읽어야지만 대응이 가능한 문항이에요. 그거 모르면 인터넷만 찾아보다가는 큰 코 다치는 문항이죠. 그 문항이. 자, 그리고 조직핏과 직무핏 균형 아까 요거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네 번째 일을 잘할 것 같은가 직무를 잘할 것 같은가 요거는 일 잘하는 건 기본이에요. 특히나 그 회사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그 직무에 대한 것들을 내가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만든 JD에 맞게 기술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공대 친구도 간혹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프론트엔드 단을 뽑는데, 개발자를 뽑는데 백엔드 위주로 쓴 건 아닌지, 서비스 기획자인데 UX UI로 쓴 건 아닌지. 왜냐면 이것들을 조금씩 다들 해보거든요, 학부 때.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합시다. 그래서 산업기업 직무 분석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날 산업기업 분석법 할게요. 직무 분석법은 제가 지금 클립 올려놨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슈까지 파악하면 훨씬 더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파악된 업무랑 내 역량 매칭되는 부분 체크, 역량 이론 아까 말씀드리고, 어떤 직무 역량을 메인으로 잡을지 분량에 따라 선정.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뭐 경험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조 잡기. 글 구조랑 분량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글 구조랑 직무 역량 소재 잡는 건데 700자가 넘어가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게 좋고요. 500자면은 좀 이렇게 직무 역량 중심으로 탁탁 그 예시 정도로 탁탁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긴 뭐 이렇게 좀 한 700자 이상이다 하면 역량을 한두 개 정도 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니네는 이런 일을 회사하고 필요 역량 하고요. 직무 역량 아까 그 제 샘플 보여드린 거 제 그 직무 역량 클립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법들 말씀드렸죠. 스타 그다음에 체화 활용까지. 그래서 어떤 시츄에이션에서요. 제가 태스크 제 역할은 뭐였는데요. 액션은 이렇게 했더니만 결과는 어땠고요. 그걸 통해서 전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걸 배웠고요. 그걸 배워서 다음 프로젝트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걸 발휘했더니만 성과가 어떻게 났어요까지 가면 완벽해요. 완벽해.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부 문항에 반해서는 포부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직무포도 연결할 때는 포부 문항 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 포부 문항 서술법이란 클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직무 이슈, 기업 이슈, 산업 이슈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건드려 주는 게 제일 잘 통한다. 이해되시죠? 다섯 번째. 이제 외국계 기업 레주메 커버레터는 잡 디스크립션이 무조건 나옵니다. 외국계는 거기 보면 퀄리피케이션이랑 리스폰시빌리티가 나올 거예요. 요거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거에 맞게 레주메랑 커버레터를 바꾸셔야 돼요. CV까지. 간혹 그냥 샘플 레주메, 샘플 CV, 샘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커버레터 이거 만든 다음에 돌려쓰기 하는 친구 있는데 그러면 떨어집니다. 외국계 기업 특히나 JD 꼭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그리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죠. 공고에서 직무기술서를 보면 거긴 아예 대놓고 KSA를 그 NCS 기반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업무 파악을 하시고 역량을 좀 매칭하세요. 거기 있는 거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걸 중심으로 드러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기억에 오래 남는가? 이 평가자는 수십 개의 자소서를 읽습니다. 그다음에 정성을 다해 소재를 발굴하고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느낌과 나를 보여주는 메시지 이런 게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차별화된 에피소드. 근데 이게 에피소드 자체가 차별화되는 게 대학생 수준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넣으면 돼요. 뭐 뻔한 그런 어떤 소재면 진정성을 넣어주면은 이 디테일을 넣어주고 진정성을 넣어주면 좀 생생해 보이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아셨죠? 예를 들면 뻔한 거 있잖아요. 카드 뉴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했더니만 뿅 해가지고 무슨 좋아요가 몇 배가 늘고 이런 거 진짜 뻔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디테일을 되게 자세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차별화가 돼요. 그리고 기타 아까 장기술 아까 말씀드렸죠. 소제목 두 가지씩 단락 나누기, 성과표 수치화, 그렇죠? 그리고 유의점 아까 수치화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합격 자소서 참고나 자소서 첨삭 코칭받은 느낌을 주는 자소서는 거부감을 준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얼라이먼트 색깔이 보여야 돼요. 다 읽었을 때 이미지가 뿅 하고 떠오르는 자소서가 되게 좋은 자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맞춤법. 제가 맞춤법에 좀 약해요. 맞춤법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교열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맞춤법도 꼭 보세요. 자, 한번 좋은 사례, 나쁜 사례 한번 최종 점검하고 오늘 강의 마칠게요. 지원 동기에서 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회사 소개서가 아닌 자기 소개서를 쓰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아까 제가 지원 동기 클립에도 올려놓은 건데 저는 성장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중국 시장에서 몇 퍼센트 성장하고 어떤 건 매장을 몇 개를 늘렸으며 하면서 회사 소개서를 잔뜩 써놨어요. 여기 이렇게 해두면 아웃. 바로 못 쓴 자소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나 중심의 서술이 돼요. 저는 성장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때 희열을 느끼면서
즐겁게 활동하는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당시 FC SG를 만들고 부원들과 함께 매일 운동을 하며 축구부를 키워나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장하는 조직에서 일한다면 피곤도 모르고 일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밤을 새며 작전을 짜고 함께 조직을 키우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희열이 느껴졌었습니다. 이제 나와 회사가 성장하는 희열을 아모레퍼시픽에서 느끼고 싶습니다. 제게 이런 희열을 안겨줄 아모레퍼시픽 성장을 느낀 계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중국 칭화대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중국 시장에서 그 다음에 회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분량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쓴 건 한 1000자 정도 됐을 땐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중심에 서술이 되죠. 자, 두 번째. 얼라이먼트. 전체적인 좀 톤이 잘 보이게 쓰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스트 사례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못 쓴 겁니다. 이게 이제 현차 건데 이게 현차가 지금의 그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본부별로 문항이 조금 달라요. 어찌됐든 이걸로 한번 갈게요.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세요. 천자. 저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일을 마무리했을 때의 짜릿함, 즉 열심히 성과를 낸 후 함께 준비한 사람들과 마시는 맥주 한 잔이 저를 이끕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하나하나 함께 달성했을 때 성취감만큼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극 동아리 했을 때 연출을 맡았을 때 일입니다. 여기 보면 함께라는 단어 들어있죠. 성취감 요거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친구라고 했어요. 함께 성취감. 1번 문항에서 많이 보이는 이 친구의 모습입니다. 2번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이며 이 문항만 봐서는 크게 이상하진 않죠. 현대장사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술해 주세요.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과정의 의미를 두는 거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늘 돌아보는 회사는 단기적인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그 과정을 늘 돌아보는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현대자동차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정을 점점점. 자, 그렇죠. 여기는 뭐죠? 성과, 함께 달성, 목표 설정에서 결과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에서.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과정을 되게 중시한대요. 세 번째 볼까요? 현차에서 해당 직무를 쓴 이유, 이거 인사예요. 제가 HR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특히 입이 무거워야 하는 인사 업무의 특성상 저는 상황을 냉철하고 꼼꼼하게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분석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떠죠?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고 여기선 또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인사의 특성. 내가 이렇게 입이 무겁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선 갑자기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냉철하고 꼼꼼하게 한대요. 어때요? 뭔가 개별 문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문항들인데 전체 문항을 봤을 땐 대체 이 친구가 누군지 잘 보이지 않아요. 결과에 중심을 두는 친구인지 과정에 중심을 두는 친구인지 혹은 아까 뭐예요? 혼자 하는 것들을 열심히 꼼꼼하게 잘해서 딱 이렇게 완성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협업을 좋아하는 친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잘못 쓴 월스트 케이스입니다. 얼라이먼트 쭉 연결이 안 돼 있는 문항 이런 서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베스트 사례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것은 없던 일을 마무리했을 때의 짜릿함, 즉 열심히 성과를 낸 다음에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맥주 한 잔이 저를 이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하나하나 달성했을 때의 성취만큼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게 함께 성장하며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회사인가입니다. 현차는 바로 이런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자율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빵빵명의 연구원들이 빵빵한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HR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각 개인이 성과를 이끌고 일을 하나로 모아 회사의 성과로 나타내 비전을 이루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죠? 결과 중심적이고, 그쵸? 성장, 성취, 함께, 성과.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그쵸? 1번, 2번, 3번. 이런 자소서가 되게 좋은 자소서예요. 이런 자소서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구나. 색을 보여준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다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얼라이먼트를 강조하다 보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고 모든 항목을 다 비슷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적정선에서 느낌만 비슷하게 혹은 서로 상치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것처럼 상치가 되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워스트처럼. 그래서 상치되지 않는 수준에서 글을 전개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쁜 사례 슈퍼맨 만들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고 갈게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좋은 단어는 모두 다 갖다 붙인 자소서. 역량은요, 여러분들. 단어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통해서 은은하게 풍기는 게 가장 좋은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저의 꼼꼼한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책임감 있게 연극 무대를 준비한 결과 동아리 역사상 최다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글로벌한 친화력을 발휘하였고 기존 연극 무대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역량이 뭐가 들어갔죠? 꼼꼼함, 문제 해결력, 도전, 책임감, 글로벌 역량, 친화력, 문제 분석력, 분석력, 문제 해결 능력. 지금 세 줄에 이제 역량 키워드만 한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소서 한번 보시고 한번 최종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갓성국의 취업톡 자소서 편 다 끝냈어요. 한 달 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것만 제가 사실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자소서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는 지금 3시간 정도 하는데 이렇게 뎁스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 관계도 있고 사례를 들 때 뭐 개인적인 뭐 학교에서 이렇게 오버하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유튜브에서 훨씬 깊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들 한번 처음부터 1.5배속으로 다시 보기 이제 클립 올라가면 쭉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자소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강의만 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직접 써봐야 돼. 간혹 보면 강의만 여기저기 뭐 인터넷 떠돌아다니면서 강의만 보는 친구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자소서가. 자소서 써야지. 내 이야기라는 건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